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화요일 고정 코너죠. 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는 뜨거운 정치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전 총리 기자회견 함께 보셨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함께 보긴 뭘 봐요. 제 소리 들려줬잖아요. 박 기자님만 듣고 나는 그냥 아니 제 출연 예정 시간이 네. 원래 10시 반인데 딱 그때 했어요. 아니, 오늘 근데 기자회견을. 제가 출연할 그 네. 약속된 시간을 미뤄가면서까지 네. 황교안 뭐 기자회견. 출마 황교안 기자회견. 씨의 뭐 그것도 무슨 제 2당의 뭐 당 대표 그것도 후보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사람의 뭐 기자회견을까지 미뤄가 그걸 보면서 네. 제 출연을 예정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도 집권 여당의 사선 중진인데 예? 아, 그렇군요. 아니 내가 지금 예. 내가 지금 같은 급이 같아야 얘기를 아니, 하죠. 보니까 지금 대선 지지도 1위더라고요. 나는 여론조사에 안 넣어서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아, 이름이 안 들어가서. 왜 안 넣는 거예요? 제 이름은요? 저 유시민 예. 저 빼달라고 그랬죠. 이사장은 빼달라고 하는데 저는 좀 넣어줬으면 넣어달라고. 그런 민원 제가 안 받고 있나 봐요. 넣어달라는 것도 안 하고, 예, 빼달라는 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하여간 같은데. 제가 뭐 황교안 네, 총리의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 출마는 네, 기자회견. 솔직히 좀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설사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대 묻는 겁니다. 가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의원님께서는 왜 가치가 없다고 가치 보시는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떤 이유에서 그래도 한번 좀 말씀해 그리고 주시죠. 저 황교안 전 총리는 네, 일단은 책임에 있어서 네, 자기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해가지고 네. 지금 쫓겨났고 네, 그리고 또 교도소까지 가 있는 현재의 상황 아닙니까? 네, 바로 2인자로서 당시 총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뭐 나오는 거야 본인 자유인데 예. 그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뭐 많이 지적하는데 저까지 그거 넣어서 더 주원부원하고 싶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 출연 예정 시간까지 미루면서 들을 가치 있는 거는 아니다. 근데 그러게요. 왜 이렇게 난 박 기자님이 그 황교안 씨 네. 자유사 한국당 네네.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뭐 이렇게 귀담아 듣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주요 이 대표 후보고. 혹시 뭐 친인척 되세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이해충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만성 단마제 그리고- 관련된 단독 그리고 보고 했었는데. 자꾸 제가 볼 때 가치 없는 사람을 자꾸 다뤄주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비판하려고 다뤄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 의도하지 않게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큰 인물, 더 사람들이 관심 그럴 가지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좀 무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한 그 여론조사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를 넘어섰어요. 그래요? 네, 여야 후보 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예, 오차 범위긴 하지만 넘어섰어요. 저는 왜 빼고 했습니까? 글쎄, 예? 빼더라고요. 이렇게 한정돼 있나 봐요. 어쨌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1위인데 그래도 중간 에이스긴 하지만. 제가 분발을 해야 되겠다. 빨리 이제 여론조사에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향이 근데 있었을까요? 황교안 전 총리는 네.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 할 때 네. 이미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양반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네.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싫은 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싫은 분도 있겠지만 이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하나 보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실수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권 네. 정치인들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네. 분발하고
저는 당초에 촛불 민심에 부응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그것들, 그 소임, 그 역할에 충실해서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네. 국정을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민심이 떠나가고 그 민심이 떠나간 자리에 반동 네. 그 수구 꼴통 세력들이 비집고 들어온다. 그러면 역사는 퇴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 이 세력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역사의 진우는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저와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사람들, 네네. 청와대 사람들을 예. 비롯해서 그 지지하는 세력들은 더 분발하고 각고의 겸손함을 갖추고 네. 국민들한테 뜻을 받들고 해결하는 그런 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저 지성이면 그 감천이라고 네. 아주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면 나는 국민들께서 저희들을 지난번 촛불 민심처럼 보여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촛불 민심이 단일한 주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그때 촛불 민심 때 절절하게 주장했던 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렇죠. 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나라다운 나라는 유능하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로드맵을 또 이렇게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그런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각고의 경각심을 갖고 반동 세력이 저 역작용을 안 하도록 네. 그런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정부 그 여당의 분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서 좀 더 잘했으면은 이런 대선 후보 지지도나 이런 걸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텐데 당 지지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때 이런 아니 건데 어떻게 탄핵을 당하고 네. 그 엉망진창 국정논란,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을 갖고 장난감처럼 놀다가 망가뜨린 그런 정치 세력의 주요 인물인 그 황교안 전 총리한테 네. 여론조사가 1등이 될 정도로 자리를 내주게 되면 이거는 반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더욱더 우리 집권 세력은 네.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러나 가열차게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송원석, 장제원 두 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보도가 됐어요. 어제 보도가 돼서 뭐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저는 이제 양론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네. 뭐 송원석 의원의 경우는 역 앞에 그 건물이 뭐 있는데 그 뭐 물려받은 거고 예, 사실은 뭐 그쪽에 투기가 자기 아니다. 개인 재산이 건물이 있는데 네. 그쪽 관련된 그 주변 지역 전체를 다 뭐 김천역인가요?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어야 예, 된다 뭐 이렇게 안 한 된다 거죠. 뭐 해가지고 네. 했던 거니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지역의 개발에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거기에 재산이 자기 사유 재산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약간 야릇하지요. 그렇죠. 또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자기 형이 하고 운영하는 있는 대학을 대학에 뭐 이런 지원 포함된 관련, 네. 그런 물론 평가가 안 좋은 대학들의 지원책 주장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사실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회의원을 하려면 사실은 국회의원 스스로 이해충돌 말하자면 자신의 직분하는 것이 네. 자신의 특정 이해관계와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을까 늘 따져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깜빡하면 그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장제원이나 또 송원석 의원의 경우 네. 그게 의도한 반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한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의제인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유재산이 있거나 네. 또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또는 가족의 사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이해충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충돌이라는 금지 조항을 하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법문화하는데 잘 못했던 거였거든요. 안 된 거잖아요. 예. 기본법도 그렇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범위를 넓게 하지 말고요.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서 이해 충돌이 분명한 거, 애매한 거 말고 네. 분명한 거를 금지시키는 것은 법문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외국의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국회의원들 윤리 강령에는 네. 아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수입해서 규정화 우리 내부의 규정을 만들어도 된다고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런 뭐 그 송원석, 장제원 장제원이요? 이런 논란 그러면서 또 어떤 의원은 우리 민주당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자. 네. 뭐 그런 얘기도 전수조사 있었죠.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뭐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국정 아젠다가 여러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노인 자살률 1위, 빈곤율 1위, 네. 또 영세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있고 지금 청년 실업은 그냥 울부짖고 아예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은 국정에 저는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그게 좀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네. 나중에 정리하고 전수조사 할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제가 전수조사 하는 걸 뭐 캥겨서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 하는 건 네, 국정운영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 예, 지금 좀 조금 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막 사실 좀 나는 우리 당 의원 중에 전수조사 하자는 의원들을 아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일찍 얘기했어야죠. 아, 예, 꼭 이럴 때 무슨 사건 터지면 거기에 하나 얹어가지고 숟가락 얹어서 한번 언론에 한번 저기 하겠다 이런 자세는 나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돼요. 지금 수구 말하자면 국정을 농단시킨 세력들이 네. 반동으로 지금 뛰쳐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엄중한 상황에 자꾸 여러 가지를 들쑤셔가지고서 혼란스럽게만 하는 것이 과연 촛불 민심을 잘 받드는 것인지 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밑바탕에서 촛불 민심을 잘 수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지 네. 잘못하면 아노미 현상처럼 극도의 혼란 상태만 초래하고 누구도 수습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혼란스러운 아노미 상태를 이용하는 세력은 누구냐? 그 히틀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독일 1차 대전 전후에 폭삭 망해가지고 국민들이 무력감 빠지고 어려워하고 울부짖고 할 때 선동을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군사 쿠데타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4.16 일어나고 혼란이 좀 더 다소 좀 있다고 싶으니까 정치적 혼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뛰쳐나왔거든요. 네. 전두환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그죠? 민주화의 봄이다라고 할 때 그걸 뒤엎고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역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래를 막론하고 네. 반동을 역사의 추동 세력은 늘 이 지금 그 촛불 민심처럼 한 단계 나아가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상황, 혁명적 상황에서는 네. 늘 경계해야 될 거는 반동의 중동을 경계해야 된다. 뭐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시 한번 나라던 나라가 될 것이냐, 여기에 경계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가고 근데 있는데, 지금 네.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뭐냐? 지금 빈곤하고 양극화되어 있고 지금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잖아요. 부동산 자산만 해도 서울의 강남은 몇십억짜리 아파트인 반면 지방은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오면은 일자리 없어요. 다 놀고 네. 먹고 있어요. 대학생들 자기가 취업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갈 길 몰라 하고 있어요. 특히 장년층들 40대 바로 자기가 50대가 되면 언제까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직장 얻은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또 50대 직장 나와가지고 할 거 치킨집, 네. 분식집 해봤자 장사 안 됩니다. 퇴직금 받은 거 그거 다 날려버려요. 네. 그리고 60대 연금 없습니다. 예?
무슨 그리고 자식들 사교육비니 뭐니 다 틀어부어가지고 완전히 기댈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저는 먼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다. 네. 지금 복지국가가 완전히 저 반복지국가입니다. 50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그러면 먼저 사회 안정망부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사회 안정망부터 두텁게 아주 촘촘하게 만드는 특별 조치, 비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국회를 보면은 한국당에서는 지금 선관위원 임명 문제 때문에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릴레이 단식 얘기를 했다가 릴레이 농성으로 이름을 좀 바꾸고 그랬는데 5시간씩 단식한다고 하니까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5시간 반 단식이 아니라 뭐 딜레이 식사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좀 반성을 할 게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조혜주 물론 임명권 가지고 지금 국회를 완전 그 파탄시키고 문 닫아걸고 모든 거 비토하는 거 그 자유한국당의 노림수고 아주 네. 천박하고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죠. 무슨 단식 농성? 네. 뭐 5시간 단식 농성하는데 저는 10시간도 안 먹을 때 있습니다. 그게 단식입니까? 그러세요? 왔다 예. 갔다 하면 그건 진짜 웰빙 단식이 아니죠. 네. 그 짓거리 하니까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정이 우리가 해야 될 때 해내지 못하면 네. 결국 그 부담과 정치적 비판은 누가 받느냐.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그것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걱정하는 거는 반동 세력이 이 틈을 타서 네. 국정이 혼란된 걸 틈을 타서 우리를 몰매를 두들겨 패면서 자신들의 비집구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로 네.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도대체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 협치하는데요.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명분과 거리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건도 네네. 저는 그게 지금 급한 건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지난번에 아동 수당도 30만 원 아니 전부 다 했죠. 그렇죠. 리고 노인연금도 30만 원으로 올려서 다 했죠. 네. 예, 이런 것도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그 수구 꼴통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조차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혜와 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거, 제일 먼저 급한 거, 그 다음 급한 거, 이 순위를 정해서 네. 제일 급한 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초집중해서 네. 그걸 해내야 그래야 국민들이 민심을 우리가 받고 반동에 준동하는 걸 반동이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 책임져야 돼서 어디서 규칙위에서 숨어서 두더지처럼 있어야 될 사람들이 네. 지금 백주 대낮에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겠네 이런 소리에 못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의 여건 조성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네. 그가 살기 좋게 살아나게 하기 위한 곰팡이가요. 네. 곰팡이가 이게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그거는 그 여건을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쪽에도 잘못이 큰 겁니다. 네. 예. 곰팡이만 떼잡을 게 아니라 곰팡이가 스며들지 않게끔 네.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조혜주 이 건 선관위원 건 가지고 지금 국정을 파탄시키는 국회를 보이콧하는 네. 이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건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쓰레기 같으니까 제 입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먼저 급한 그 사회 안전망 다음에 교육 그리고 뭐 이런 등등에 더 집중을 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오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혜와 꾀를 발휘해서 전략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같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략적으로 아베가 하는 식으로 네. 계속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서 말하자면 내년 총선까지 이런 상태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득을 얻자. 물론 네. 그런 정치공학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국민들은 그렇게 인내심 많지가 않아요. 그러기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저희 동네를 대전만 가봐도 네. 이게 좀만 골목길 가면 다 조그마한 음식점들 다 문 닫았어요. 불 꺼 있습니다. 손님도 네. 없습니다. 가서 무슨 라면 하나 또는 만둣국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솔직히 좀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얼마 되는 음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더 없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예, 네. 그래서 급한 일이 먼저 있다. 그 먼저 급한 일은 네. 우리가 한때는 주장했던 게 복지국가를 꿈꾸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예, 그거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삼운동농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예측하셨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뭐 그런 예지력을 어떻게? 제가 뭐 예지력이 있다기보다는 네. 국민 여론에 법원 그 담당 판사가 외면을 못할 것이다. 아, 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음, 법리적으로는 또는 여러 가지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판사들이 대체로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팔은 안으로 굽는 그렇죠. 식으로 네. 굉장히 주저하고 머뭇거렸을 가능성도 높지만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됐고요. 제가 판사로도 그 발부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저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뉴스 보니까 네. 그 사법부에서 하나의 다소 그 좋은 징조를 본 게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네. 그리고 의정부 지방법원 법원장을 맞아요. 임명하는데 네. 그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3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의정부 지방법원장은 추천했는데 그 사람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받아주고 절반은 안 했는데 그렇네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는 할 거면 다 하지. 그 시범 지역으로 2군데를 했습니다. 네. 그렇으면 적격자가 없었나 보죠. 의정부 지방법원장은 지금까지 소위 그 판사들의 서열, 연수원 기수 그렇죠. 따지면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러나 시범 지역으로 판사들한테 맡겼으면 네. 그건 해야 되겠죠. 나는 그걸 좀 매우 좀 그건 아쉽다고 생각돼. 그런데 그런데, 마단성이 네. 김명수 법원장님한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좀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다 볼 수 매우 있겠네요. 좀 좋은 징조라고 생각되고요. 좀 더 저는 진화해서 판사들만 선거권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법원장이나 검사장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게끔. 네. 그래서 이 법원장이나 검사장은 직접 재판하고 수사하는 또는 공소제기 유지하는 검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경영 능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이 선출한다고 해서 사법권 독립이 좌우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시민들의 뜻에 받아서 법원을 운영하거나 검찰청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사법 운영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하듯이 법원장과 검사장은 시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제로 바꿔야 된다. 그런 과도기로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해당 법원의 판사들, 검사들이 검사장과 네. 법원장과 검사장을 선출하게 하는 이런 시도는 매우 방향은 맞다. 그러나 좀 더 과감하게 성큼성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법원장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위에 법무부 장관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동안 할 말 못하고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검사장 되고 법원장 돼야 되니까 이런 게 많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에서도 벗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판사나 검사나 가장 비판받았던 지금 여러 가지 사법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는 사법 관료제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은 법원장의 평정, 네. 평가 점수에 의해서 좌지되니까 법원장이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그 지법부장, 또 고법부장, 그다음에 법원장, 네. 그다음에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또 대법관 이런 승진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한 판사들의 승진에 대한 욕구 때문에 늘 판사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법부장을 폐지하고 법원장을 선출제로 바꾸고 네. 이러면 이런 사법 관료제를 극복해낼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각계의 판사들, 각계의 검사들이 지켜나갈 네.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매우 방향은 많고 좀 더 성큼성큼 나갔으면 좋겠다. 네.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매우 예.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집중해서 좀 주목하셨군요. 네. 아무래도 법사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법조계 이 상황도 알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퍼지고 좀 제도화가 됐는지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속도를 내게 박수 보내면서 네. 또 한편 왜 두 개의 법원장인데 하나는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질타도 하면서 네. 좀 더 속도를 내라는 그래서 전국 법원장들의 그 말하자면 확산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성공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네. 뭐 한 2, 3년 있다가 저 직접 시민들이 선출할 수 있게끔 개헌할 때 법원장과 저 검사장의 선출은 시민들이 선출로 한다라는 개헌 네. 법률 개정과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추천제고 네. 추천을 할 뿐이고 임명은 결국은 그걸 뭐 저기 대법원장이 하지만.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아예 선출제로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 뭐 갈 길은 멀어보지만 어쨌든 첫 걸음은 뗀 것 같아요. 네. 첫 걸음 떼고 이런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타 면제 관련된 얘기 예. 지금 속보로 막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표됐죠. 네네. 지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사업이 총 23개,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에서 69%가 받아들인 셈인데요.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사업인지 좀 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이게 선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몇 개만 좀 보면 이 면제에 따라서 남북 내륙철도 이걸 통해 수도권과 경상 남북 내륙을 연결하고 호남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또 세종과 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이게 예타 없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평생에서 오송에 가는 그 사이로 오가는 3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철로를 추가하는 이런 사업도 되고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 9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철도를 건설해서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어차피 보면 SOC 사업 위주로 이게 다 선정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 저는 예타 이런 식으로 23건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예타 면제를 이렇게 한 것은 매우 무분별하고 반드시 이 후환이 있을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저는 균형 발전 그렇다고 이런 해서 건데요. 네. 이렇게 한 번에 각 시도에 지금 17개 시도 아닙니까? 그렇죠. 시도에 17개 해주는 걸 넘어서서 지금 중첩되게 지금 한 시도에 두세 네. 개씩 해준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그렇죠. 그걸 20몇 조지만 이거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 지역 경제라는 차원 때문에 예타가 비용 대비 어떤 경제적 수익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단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를 먼저 시범해보고 그것이 성공할 때 다른 데도 적용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야지 일거에 지금 경제 사정 안 좋으니까 말하자면 통원업자들 내 말하자면 돈을 부응을 시켜서 건설업 했던 것이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비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해도 네. 예타 면제를 하더라도
예타가 능사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타를 도입했을 때는 예산에 무절제한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네. 그를 심의해서 거액 큰 자금이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말하자면 신중하게 점검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예외적으로 하는 걸 저는 막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나 이렇게 23개의 좀 각 너무- 지역에 너무, 있는 거는 너무 급하게 많이 했다. 4대강 사업이 왜 실패했습니까? 한 번에 4대강을 다 풀고 다 막대한 세금을 넣어놓고 예타 면제식으로 그걸 하다가 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나서서 했지만 지금 이런 그 예타 면제 해달라는 지역의 얘기는 지역에서 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좀 해달라 이런 게 좀 대체로 많거든요. 제가 속한 대전을 비롯해서 네. 보면은 오래된 묵어 있는 거 그러나 안 되는 거 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대전을 보면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네. 이것도 추진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잘 된 거 아닌가요? 글쎄 내가 지역 의원이니까 저도 예. 잘못하면 이해 충돌이 되니까 방송하고 네, 평가는 안 하시는 걸로.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음. 네, 예타 이렇게까지 물론 저 경제가 워낙 어렵고 네. 각 특히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 그런 경제를 조금 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과 고충은 이해합니다. 네. 근데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해버렸어요. 한 번에. 어쨌든 지금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번 지역 균형 발전이란 이 취지에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했다고 해요. 우선은 뭐 그런 면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호남하고 강원도하고 연결하는 무슨 고속전철을 한다고 그러죠. 네. 지금 서울하고 호남 되는 곳도 지금 적자투성이라고 지금 합니다. 지금 코레일의 고속철철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적자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경부선도 그렇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지금 호남하고 강원도하고 지금 고속철을 했다. 네. 그거 운영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다 그런 세금 면에서 그런 들어가는데. 면도 예. 봐야 이게 된다.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언뜻 보기에 썩 그렇게 예. 지혜로운 알겠습니다. 방법은 아니다. 예. 어쨌든 대전도 트램 사업이 추진됩니다. 예. 뭐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뭐 지금까지 묵어 있는 숙제고 묵어 있는 숙제였죠. 숙제니까 뭐 이거 반대하면 욕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잘됐다 이렇게 겉으로는 그러는데 좀 속으로는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대전 하는 빼고는 건 다 솔직합니다. 솔직하십니다. 역시 정치인이 네, 정치인이니까 지역구 정치인. 자, 대전 유성구죠. 네. 4선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과 함께 뜨거운 정치 시즌 2 함께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가지고 소위 자율주행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기술 개발돼서 상용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외국에 뭐냐면 택시가 나르는 택시, 뭐 플라잉 택시라고 하대요. 내가 보니까 그게 벌써 나오나요? 예, 벌써 그렇답니다. 그러면 영화에서만 보더니 지금 그럼 그 영화에서 보던 것이 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도 놓고 옛날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미래의 그런 패러다임에 네. 맞는지도 저는 봐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철도 놓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 궤도가 맞는 건지도 왜냐하면 지금 그 테슬라라고 아시죠? 네, 전기 거기에 자동차, 저 자율주행 자동차. 누구죠? 그 저 창업주가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네.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 저 시간당 1,000km 달리는 터널. 열차 하이퍼 하이퍼 터널인가 뭐 그런 거, 예.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좀 한순간순간이 기술 개발이 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네. 낙후된 시설을 해봤자 낙후된 시설이 돼버립니다. 그래 막대한 사업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네. 적절한지도 네. 저는요 북한이요 지금 사실 북한이 우리보다 개발이 저개발돼 있고 낙후돼 있다고 비웃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어쩜 뻑이듯이 우리가 뭐 기술 개발해주고 선도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네. 천만의 말씀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저 북한을 보면 지금
북한은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점으로 활용돼서 사회적 비용이 덜 들면서 한 번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에스토니아가 그렇듯이 졸지에 대한민국보다 훨씬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굉장히 좀 딱하게 여기고 무슨 꽃제비다 어쩌다 비웃는데 오히려 미래를 본다면 북한이 저는 더 오히려 발전할 수 북한이 있고 거기도 오히려 개발하기 더 쉽고 ICT 인력이 더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교육받아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곽희정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히려 그 10년 시선으로 후에 보신 북한이 건데요. 전 북한이 예.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의원님 이번에 이상민 TV를 시작하셨다고요? 유튜브 이상민 TV 맞나요? 예. 저는 그 방송인 이상민 씨가 TV를 하시나 했는데 정치인 이상민 제가 TV 아니 이번에 그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죠. 네, 안 이상민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서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너무 찾아요. 조회수가 없어서 조회가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예. 저 구독자 그리고 남들은 구독자가 몇 명이라는 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네, 뭐 10만, 몇만. 맞아요. 근데 저는 구독자 수가 없어요. 구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비서들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서들도 안 하는? 저도 지금 저는 하셨어요? 구독했거든요. 구독 중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게 몇 명 넘어가야 표시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그런 같은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 설정하거나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아니 조회도 좀 해주세요. 이 내용 나온 그 이상민 얘기에 나온 김에 저번에 그 아는 형님이라고 JTBC 방송을 보니까 그 방송인 이상민 씨가 의원님께서 전화하셨다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밥이나 한번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 그래요? 예, 방송에서 했어요. JTBC에서. 방송에서 했어요? 예, 그 얘기를. 저 그랬어요? 예, 한 달인가 두 달 전인가 하여튼 그래요?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짧게 예. 가수룰라 이상민이 네. 국회의원 이상민이 전화했었다고. 전화했었다고 전화했죠.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전에 좀 빚지고 그럴 때는 네. 전화 수시로 받더니 요새 빚 거의 갚고 요새 뜨니까 그래요? 안 받아요.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전화 안 받나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직 지금 뭐 아니, 지금 그리고- 해보시죠. 전화 그래 방송에서 했습니까? 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민 의원님이 하셨구나 전화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아니, 뭐- 기분 나쁘대요? 아니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했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겨우 그 전화해서 정도예요? 밥 먹자고 뭐 이렇게 했었다. 예. 이름이 똑같으니까. 밥 먹자. 예. 그리고 전화했는데 그 안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후에 빚 많이 갚더니 빚 거의 갚고 카드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신용카드 나왔 그러더니 전화 안 받아요. 자, 혹시 이 그러면- 방송을 룰라 우리 이상민 씨가 보신다면 이상민 의원님의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가수룰라. 예, 혹시 전화 전화 받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저 농구 감독 이상민도 있어요. 전화하셨었나요, 이상민 감독? 아니 몰라요. 전화번호 좀 아, 몰라서 한번 해서 같이 한번 볼까 싶어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림이 나오겠네요. 예. 이상민이 저 개그맨 모인 이상민. 방송. 개그맨 이상민도 있나요? 예, 개콘의 이상민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대전 출신. 야, 그래요. 그것도 대전 출신. 여기저기 각 분야에서 이상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예. 친구- 제가 처음 초선할 때는 네, 저 가수룰라 이상민, 농구 선수 이상민, 네, 치과 의사 이상민 세 사람만 사진 나오고 네. 저는 안 나왔어요. 제가 홈페이지 개설했는데 초선이니까. 예. 그런데 요즘엔 나오시잖아요. 요즘엔 나오죠. 세 사람 중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민 TV 유튜브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시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다가 이상민 TV 한번 검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찾아가 보셔가지고 검색은 되는데 꼴 저 밑에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예. 제가 보니까 조회수도 뭐 19, 20 뭐 이렇게 되는데 동영상 조회수도 앞으로 열심히 좀 하시고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되지 꼭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도 저희 그 인터뷰한 거 그 영상이 많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좀 콘텐츠가 여기 네. 핫스팟 네. 여기에 거의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 기자님이 네. 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연동해서 이거 그것도 그대로 괜찮네요. 생중계하게. 다음에는 저희가 이 방송 저희 오마이뉴스 생중계 중인데요. 같이 콜라보로 이상민 TV에서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오늘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 이후에 좀 하느라고 약간 좀 딜레이가 됐는데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황교안 총리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화요일마다 방송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네. 신년 기자회견 뭐 그것 때문에 미루는 건 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 이렇게 이렇게 뭐 당 대표 나간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아니 수국 후레지아님께서 구독했습니다. 가수 이상민 같이 나오시면 구독 왕창 오를 듯 아이디어 주셨네요. 그러면 섭외하셔가지고 좀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 받아야지 섭외하는데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 아니 번호 바꿨던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 아, 예. 뭐 어쨌든 저도 한번 이상민 씨 보게 된다면 왜 안 받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예. 보니까 스케줄이 바고 녹화, 아, 그럼요. 뭐 이런 출연 때문에 정말 잘 나가잖아요. 보통 예, 그리고 낮에 같은 때는 거의 좀 자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기 꺼놓고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상민 근데 어떤 TV와의 때는요. 콜라보를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에요. 좀 이따 했더니 안 받아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이종걸. 아이고 저희가 항상 제 방송하다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이종걸 의원 저 친구이신데 황교안 전 총리하고 친구 아니에요? 그렇네요. 고등학교 경기고 동창. 그럼 저희가 그러면 뭐 설 후에 이종걸 의원 모셔가지고요. 이종걸 의원은 특집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좀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래요? 예, 나중에 한번 불러서 예, 같이 나중에 불러서 한번 얘기 한번 게스트로. 나눠보죠. 예, 게스트로 해서 우리 이상민 의원의 친구 특집으로 해서 한번 불러봐서 이종걸 의원도 제 친구는 아닙니다. 저 황교안은 그러니까 이종걸이 이종걸 친구죠. 의원이 친구네요. 이종걸 의원 불러가지고 친구의 친구. 예, 한번 얘기를 한번 아는 나눠보도록 친구. 하겠습니다. 아는 친구, 아는 형님 대적할 만한 아는 친구.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도 의원님 정말 유쾌하게 재치 있는 이런 말씀들 저희가 잘 들었고요. 설 잘 세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설 연휴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